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이번 리딩은 단절된 상대방과 여러분에게 아직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재회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그 시점까지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관계는 연애적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입 가능해요.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최근 재회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됐든 상대방과 재회를 원하고 계시거나 혹시나 재회를 하게 될지 궁금하신 상황이라면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4번, 1번, 2번, 3번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기를 바라는 에너지 가득 담아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과 단절된 상대방과 여러분에게 아직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재회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시점까지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최근 재회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됐든 상대방과 재회를 원하고 계시거나 혹시나 재회를 하게 될지 궁금하신 상황이라면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 멀어지게 된 건지 그 원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두 분은 대화가 좀 잘 안 됐을 것 같네요. 이게 보면 대화 자체가 전혀 흐름이, 대화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서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전반적인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대화가 적다거나 서로 내향적이라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에너지로 본다면 굉장히 예민한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회피, 고집, 이기주의 다 이런 에너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고집불통인 거죠, 이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하지도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갈 곳만 보고 자기 방어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처음엔 여러분이 생각을 했어도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예민한가 보다. 소드 2번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서로의 관계를 해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기다려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이 말 같지 않은데도 이해를 해줬죠. 그래도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해나가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걸 참아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당연하게 돼버린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두 분의 관계에 이게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기다리거나 참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운하다는 뉘앙스만 살짝 내비쳐도 상대방이 대화를 회피하거나 갑자기 자기 위주의 주제로 바꾸거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냐라고 여러분을 탓하게 되거나 아예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애교를 부린다거나 반대로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멀어졌구나, 거리가 생겼구나,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관계가 됐겠구나를 어느 정도는 느끼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참아왔던 걸 터뜨리게 되면 그게 이제 헤어지느냐 마느냐, 여기서 갈라지느냐 파기하느냐 이런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피하려고 더 참으셨던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자기 상황이 항상 더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두 분의 관계는 이렇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이 예민해서 그렇다,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여러분 탓을 하면서 자기 방어하느라 바쁜 거죠.
뭐 미안한 상황이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상황 한번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굉장히 답답해요, 이걸 보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답답하셨겠죠.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기대한 게 있었고 그래서 계속 참아왔던 게 있었는데 할 말도 참아가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자기 입장만 내보이면서 엇나가 버리니까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참았으니까 눈치도 많이 봤고 타이밍을 보다가 혹시나 오해하거나 기분 상할까봐 여러분은 부드럽게 접근도 해봤고 거울 치료가 되면 이해해줄까 싶어서 여러분의 성격과는 맞지 않게 상대방이랑 똑같이 행동을 해보기도 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한 노력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이럴 수 없어요. 그냥 상대방은 너무 두 분의 관계가 지금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자기랑 똑같이 행동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여러분의 탓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갔을 거예요. 이거 다 자기랑 똑같이 행동한 건데 뭐 본인 욕하는 줄도 몰랐겠죠.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반포기 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어가셨던 게 보여져요. 여러분은 그 와중에도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두 분의 사랑의 감정이 굉장히 달라요.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처는 늘어가는데 그것보다 관계가 멀어지는 게 더 싫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 상황이 잘못되는 게 더 싫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계속 나는 그걸 선택을 하신 거죠. 스스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터질 게 드디어 터졌을 때 결국은 누군가 회피를 하거나 대판 싸우고 끝났을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답답하다고 했겠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더 큰 미래를 봤다면, 대의를 위해서였다면,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가슴에 대못이 박혀서 숨쉬기 어렵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없는 관계를 이어가는 게 그게 더 소중할 정도로 사랑을 하신 거니까요.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게 대의를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죠. 가장 멀리 보신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멀리 봤던 어떤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주장을 하더라도 참아왔던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위로가 상대방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상대방은 왜 그렇게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을 했는지 그 속마음을 먼저 보고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거 사실 무시하려고 노력한 거네요. 같은 카드들이 또 나오죠. 무시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시하려고 했다거나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랬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본인 탓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카드 계속 나오죠.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그런 서운함이나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또 그러네, 또 서운해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투정이나 핀잔으로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나 하고 싶던 말을 겨우 꺼낸 건데 상대방은 여러분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서운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자기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반응을 보인 그런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차라리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흘러가듯이 넘어가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따지는지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 생각이 좀 컸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점차 갈수록 굉장히 방어적으로 되고 서로가 좀 다정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꿈꿔왔던 것들이 결국은 다시 초기화가 되는
않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로가 같은 마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상대방은 그 와중에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던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계속 자기 입장을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감정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그런 대화가 상대방한테는 부담이 됐다고 해요. 부담이 뭐 그런 불편함이 되고, 불편함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돼서 동일한 마찰이 생겼을 때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마다 자기 입장을 내세우거나 화를 내면서 폭력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회피를 하면서 뭐 며칠이든 몇 달이든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은 무시를 해버렸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방어적으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이 아래쪽에 있는 카드들을 보니까 본인이 우위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이 카드가 사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게 되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면 자기가 지는 거라고 판단이 됐거나, 그때 그런 상황이 또 생기면 자기가 이제는 맞춰줄 수밖에 없다고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생각한 그런 결과를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물론 상대방과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왔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때때로 마음이나 의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해보시라든지 자주 마찰이 생긴다든지 뭐 서로의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를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또 한다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또 마음이 달라지고 맞춰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데에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럼 상대방이 지금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가까운 사이든 아니든 서로가 조금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본인만의 비전이 있었거든요. 각자의 목표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서로가 바라보는 목표도 있었고 각자가 바라보는 목표도 있었던 거죠. 그게 좀 어느 순간부터는 틀어진 것 같네요. 이 사람 여러분을 조금 염탐하고 있네요. 왜 염탐하고 있지? 요즘 유난히 좀 염탐하는 게 있거든요. 또 나왔네. 여러분한테는 상대방이 정말 미운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두 분의 관계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았네요. 아직도 마음속에 좀 깊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면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철렁철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 않으면서 이미 지나간 일처럼 행동할 수는 있는데, 헤어졌던 과정이나 그때 있었던 갈등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아직은 크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따라 여러분이 문득 생각이 좀 난대요. 생각이 좀 나거든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뭐지 싶었던 거죠. 이 사람도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화가 많이 났었대요. 그냥 좀 정신줄을 갑자기 놔버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계획도 없이 그냥 기분대로 행동한 게 있거든요.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때 관계가 그렇게 끝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대요. 그렇게 멀어지게 되고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재회를 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어요. 지나치다가 뭐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도 이 사람도 알고 있다 보니까 선뜻 그동안 다가오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무너진 상태예요. 그냥 재회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타이밍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변화해보려고 노력할 마음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자신이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보려고 노력할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노력이라기보다는요, 우선 재회를 하고 싶다, 우선 재회를 하고 보자, 그런 재회를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나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연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라면 이 사람이 지금 금전적으로 문제가 좀 있거나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악마 카드도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제3자로 인해서 헤어짐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카드에서 보여지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면 그 사람이랑 지금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바라봤던 뭔가가 좀 달라요. 이미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돌아오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앞으로는 우리 관계에 집중을 하겠다, 내가 그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하나 받아주지 못했나 싶었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마찰이 생기면요, 그리고 환승각이 또 생기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게 본인을 위한 생각이에요. 뜬구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회를 위해서 다가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다가오면 저는 받아주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라서 모든 상대방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제3자로 인해서 헤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진실된 것처럼 보여지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온전히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땐 자기도 이미 임계치가 차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재회를 하고 싶은데 재회를 해야 한다면 과거 얘기를 안 꺼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다가갔을 때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튈지는 본인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용기 내서 다가가는 거니까 과거 이야기는 그냥 뒤로 하고 다시 만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상대방이 재회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바로 나왔는데요, 이미. 네, 재회가 너무 하고 싶은가 봐요. 약간 본인을 어필하려는 것 같은데, 뭔가 힘든 일이 있네요. 재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확고해요. 근데 타이밍을 계속 좀 보고 있는 상태네요. 이게 감정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재회를 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놈의 소심함, 회피, 지긋지긋합니다. 회피. 이 사람은 아직 두 분이 끝나지 않았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고요. 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공백을 뼈저리게 느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다가갈지, 과거의 이야기를 회피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다가갈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화끈하게 그냥 인정하면 참 쉬운데, 그죠? 이게 그 사람한테는 참 많이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에게 그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들, 신뢰를 잃게 만들었던 자신의 행동들, 여러분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냥 여러분은 당연하게 자기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헤어지니까, 새로 시작해보니까 너무 허전한 거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고요. 제3자와 헤어졌더라도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헤어짐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헤어진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일반적인 관계라면 여러분을 떠나고 나서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던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만큼 편하거나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회가 너무 하고 싶은데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사과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고, 얘기하기 싫기도 해서 어떻게든 회피를 하고 싶은데 그때 얘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재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계속 짱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짱구를 굴리면서 지금 당장 재회를 하고 싶어도 타이밍을 보는 게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잖아요. 재회를 하게 되면 자신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이 또 반복될까봐 그게 좀 걱정돼서 고민하는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바랬던 게 뭔가가 있거든요. 이게 자신만의 시간이나 공간이나 관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도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그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같이 하는 자체가 좋았으니까. 근데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뭐 금전을 쓰지 않고 여러분만 쓰고 선물이라도 해주지 않고 그냥 뭐 로맨틱하게 보내지 못한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서운할 때도 있었겠죠.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뭐라도 해주려고 하고 맞춰줬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맞춰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할 때면 여러분도 서운할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대방은 지금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에게 뭐 하나 두 가지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자기가 생각했을 때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계속 맞춰주기에는 자신이 좀 너무 현실적인 걸 바라보는 사람이라서 혹은 두 분이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맞춰줬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헤아려 줬을 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비전을 같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자신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재회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뽑아주신 카드는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서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알려주는 카드거든요. 우선 재회 시점이 가장 더 먼저 궁금하실 테니까 재회 시점부터 먼저 보고 이 카드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릴게요. 1번 분들의 재회 시점을 뽑은 카드입니다. 1번 분들의 재회 시점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10일 이내에 길어도 한 달 내에 재회를 하게 되실 것으로 나왔어요. 재회는 무조건 과거에 다시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만이 재회는 아니에요. 상대방과 연락이 닿거나 길에서 마주치거나 상대방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도 간접적인 재회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정권을 갖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1번 분들의 상대방을 봤을 때는 대부분 스스로 용기를 낼 거예요. 그렇지만 지인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할 때마다 지인을 통해서 근황을 듣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본인의 마음을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항상 좀 회피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어요. 용기는 내겠지만 상대방은 좀 간을 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두 분의 관계를 변하지 않고 앞으로 꾸준하게 잘 개과천선한 상태로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받아주시면 되겠지만 이 사람은 재회를 위해서 변한 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서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카드라고 했었죠. 딱 봐도 좀 로맨틱해 보이죠? 상대방은 재회를 위해서 다가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두 분이 연인이었다면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였다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다가오는 거예요. 나름 용기를 내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불같이 다가오면 금방 식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재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너무 빠르게 받아주시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지 그동안 상대방의 행동이 다시 반복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신 뒤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과 단절된 상대방과 여러분에게 아직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재회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그 시점까지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최근 재회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됐든 상대방과 재회를 원하고 계시거나 혹시나 재회를 하게 될지 궁금하신 상황이라면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럼 먼저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 멀어지게 된 건지 그 원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정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딱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정말 어떻게 리딩을 해야 하나, 얼마나 말에 필터링을 해야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두 분은 거짓말로 인해서 단절이 되신 분들이네요. 서로가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2번 분들은 상대방이 거짓말로 인해서 단절됐다는 걸 모르는 분도 계시네요. 만약에 상대방이 갑자기 여러분을 차단했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이별을 고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멀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절대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잡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정말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잡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계속 잡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별까지 갈 만한, 서로가 멀어질 만한 그런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상대방은 더 큰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 때문에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인 거예요. 모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듣게 되는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새로운 이성이든 가족이든 거래처든 제3자로 인한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요. 계속된 마찰로 인해서 서로를 더 존중해 줄 수 없을 정도가 돼서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거짓말을 했다면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본인이 질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긴 거예요. 이미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지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과 좀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꽤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길게는 정말 한 10년 정도 관계를 이어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꼭 이 정도의 기간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봤다는 거니까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나 동업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큰 비전을 봤던 두 분이었는데 이게 이 사실 알게 되면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엔 알게 됐을 때는 마음이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됐던 그 핑계들, 거짓말이 아닐 거야 라고 믿었던 상대방이 있었다면, 그런데 상대방의 이유가 정말 이유 같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면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 분은 함께 지내면서 뭔가 이상한 순간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를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거나 누구를 만나는지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나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비슷하거나 부모님이나 가족 핑계를 댔을 수도 있어요. 본가에 가봐야 된다, 누가 아프다더라, 어떤 모임이 있다. 맨날 만나는 사람도 비슷비슷하고 되는 핑계들도 비슷비슷해요. 어느 순간 패턴이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논점은 흐리게 만들면서 두리둥실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굳이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이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처음에는 좀 넘어갔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씩 어긋나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그게 티가 나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딘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조금 더 깊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면 여러분 탓을 한다거나 여러분 앞에서나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친근하게 말을 하고 웃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은 이미 전에 들으신 상황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하겠다, 어떻게 평가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약속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사실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 됐다거나 익숙했던 것들이 뭔가 어색해지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익숙했던 것들은 그런 거죠. 상대방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오래 알고 지낼수록 상대방이 조금만 바뀌어도 알아채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티가 나는 순간들이 생기면서 의심이 확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하셨을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하게 되고 앞뒤를 맞춰보게 되고 말의 일관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곱씹어보게 되죠. 근데 참 상대방이 대응을 잘못했던 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게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의심하냐? 숨이 막힌다. 적당히 해라. 이런 게 기본적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심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신과 상담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자기가 정신과 상담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본인이 정신 나간 거죠. 이 카드 보면. 뭐 너무 여러분에게 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너무 다른데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거든요. 거짓말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이 문제의 논점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쪽으로 흐름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논점을 여러분이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병 환자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나중에 여러분은 떨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거짓말을 알게 되신 분들은 사실 확인이라도 해보려고 하셨던 건데 거짓말을 끝까지 모르셨던 분들이 문제예요. 오히려 상대방과 여러분이 단절되기 직전까지 서로 정말 노력을 했을 거예요. 상대방도 잘해줬고요. 여러분도 잘해줬어요.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도 했을 거고요. 처음 만났던 순간처럼 설레는 모습들, 노력하는 모습들, 맞춰가는 모습들 보여줬을 거고요. 말도 예쁘게 했을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거? 죄책감 느껴서 그런 거예요. 이미 거짓말은 커진 상태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떴는데 여러분이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쉽게 결정을 못했던 거죠. 그렇게 거짓말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들키게 돼서 단절되신 분들과 그 거짓말은 끝내 모른 채 상대방이 왜 여러분과 갑자기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는지 혹은 갑자기 왜 차단하고 잠수를 타버리는 식으로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단절이 돼버린 건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단절된 분들이 계시네요. 그럼 그 당시에 상대방은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건지 그 속마음을 먼저 보고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속마음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카드 보면서 진짜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뭐랄까 거짓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자체가 마음의 준비가 된 거거든요.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까지 염두를 해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더 힘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을 했던 그 상황에 대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결정을 했네요. 자기밖에 생각 안 했네요. 근데 이 관계를 유지하고는 싶었어요. 관계가 간당간당하긴 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죠? 공통점은 대부분은 이 관계가 외부적으로 보이기에 돈독하고 안정적이게 보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보고 있는 두 분의 관계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때 들켰거나 들킬 뻔 했을 때 해결하려고 정면 돌파를 하기보다는 지금의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 거짓말을 계속 이어오게 된 것도 되고요. 어차피 알게 되면 다투게 되잖아요. 되게 크게 다투게 되니까. 그리고 관계가 끝날 거다라는 걸 상대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고 사실 거짓말을 한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된 거잖아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건 여러분과의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본인이 만들었는데요. 다 자기가 이기적으로 생각한 건데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던 거고 본인 만족스러운 건 자기 다 챙겼어요. 상대방은 뭐랄까요? 누군가에게 기분을 맞춰주는 건 익숙하지만
자신의 문제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감정이나 분위기는 잘 파악을 했을 거예요. 표정이나 말투나 목소리 톤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불편한 게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건 잘 아는데 오히려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피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가 하나 목표가 세워지거나 선택한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본인이 거짓말을 했던 그 무언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걸 거짓말을 하면서 이어가기가 이 사람도 많이 힘들긴 했어요. 버거웠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연애라면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몰래 하고 싶은 건 그것도 계속 하고 싶었던 거고요. 뭐 이건 제3자를 만나는 것도 되고 본인의 은밀한 취미, 은밀한 관계, 은밀한 어떤 숨기고 싶은 상황, 뭐 주식을 몰래 한다거나 코인을 한다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거나 몰래 여러분 몰래 어딘가에 뭔가를 사서 숨기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되죠. 아니면 돈을 빌리거나 누군가와 송사가 걸려있는 일처럼 본인의 약점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자존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사회적인 관계였다면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다니거나 여러분은 안심시켜 놓고서 본인 살 길만 찾아서 갔던 거죠. 이걸 다 차지하려면 결국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커졌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이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은 서로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본인 딴에는 최선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중에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난 이상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니까. 그리고 사람은 대부분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걸 선택하거나 감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감정만 두고 선택한다면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결국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거고 사실 이건 자신에게 부족했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두 분의 관계에서 채워질 수 없었던 어떤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걷잡을 수 없이 그 거짓말이 커져버리게 된 상황이었네요. 거짓말이 들통났다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상태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걸 드러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에는 처음에는 부정을 했을 거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을 때 그때는 오히려 그걸 선택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마음은 많이 불편하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꼬투리를 더 이상 잡지 않기를 바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더 세게 나가야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기가 피해갈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으니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이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메이저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거나 갑자기 파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국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 혼자 차지하려고 하거나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엄청 큰 계약건이 있는데 본인이 독식하려고 하거나 뒤로 뭘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믿었는데 사기꾼이었다거나 이런 분들 꽤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 마음일지 볼게요. 달 카드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과 멀어졌던, 혼란스러웠던 그때를 생각하고 있네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 여러분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잊지 못했어요. 특히나 혼자 있는 시간이나 밤이라면 더 그런 생각이 좀 깊어지는 것도 있어요. 연인이라면 회복 관계도 계실 것 같고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서로 실망한 상황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으실 텐데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여기서 더 이어가는 건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거리를 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을 조금씩 이미 정리한 상태였기도 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쉬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게 떠났거나 여러분을 떠나가게 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 갑자기 또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을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미련이 좀 생겼네요. 여러분이 해줬던 것들이 소중한 거였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이 없는 그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잘할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말 좀 들을 걸, 솔직해져 볼 걸.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상황을 좀 다르게 풀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해요. 서로 차단이 되어 있지만 지인이 있다면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황을 전해 듣기도 하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식을 알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보기도 해요. 슬쩍 염탐을 해보는 거죠. 사람을 써서 알아보는 분도 좀 계실 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의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염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회 시기 보고 있네요. 그래서 염탐하는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연락하는 게 좋을까? 연락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완즈 카드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킹과 퀸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회 시기를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회를 하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도 해요. 이 판단이 거의 확신으로 가고 있긴 한데 확신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바로 연락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의 관계가 단순히 감정으로만 엮여 있다기보다는 재회를 했을 때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나 자신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재회를 위해서 다가가게 됐을 때 정말 재회를 하게 되면 주도권을 뺏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러기가 싫은 거죠. 관계에서 주도권은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짱구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을까? 1번 상대방도 짱구 굴리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시간도, 에너지도, 금전적인 것들이나 마음도 이런 것들 하나는 온전하게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잃고 싶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도 할 만큼 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웠기도 했어서 손해보고 싶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먼저 떠나갈 것만 같았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관계나 환경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연애적으로 본다면 이건 대부분 잠자리나 금전과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과거 영상이 19금으로 바뀐 걸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니까 더 이상의 말은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과 연관이 깊은 분들이에요. 그럼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욕심이잖아요. 다 갖고 싶은 거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다 갖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유지를 했던 건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거짓말 자체는 나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자체가 나쁜 걸 알면서 하는 건데 그걸 사실로 얘기할 땐 굉장히 용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거짓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만 상처를 주는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은 자신이 확신을 얻었을 때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바로 두 분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였을 건데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됐던 그 순간에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었대요. 자신이 원하는 게 있었고 원하는 걸 얻고 싶었고 그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얻기에는 사실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갔던 건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좀 괴로웠대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대요. 힘들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락을 줬는데도 상대방이 차단을 해서 받지 않은 거라면 본인이 그래놓고서 있는 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연락을 기다리건 차단을 했건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 당시에 여러분을 기다린 건 맞아요. 그리고 거리를 뒀던 것도 맞아요. 생각이 나더라도 굳이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연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지나간 일이라고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사건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던 부분보다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편안했던 부분, 맞았던 부분을 더 많이 떠올리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걸 보면 추억한다라고 하죠. 좋았던 기억들을 더 많이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상황들이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거나 즐거웠던 그런 대화들이나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이해해줬던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과 먼 미래를 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연애적으로 본다면 썸이 사귀는 게 되고 커플이 결혼을 하는 게 되겠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함께 비전을 그려왔던 것과 같은 건데 앞에서 리딩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떠올렸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난대요. 함께 미래를 얘기하거나 꿈꿨던 그 순간들이 요즘 따라 많이 생각나는 건데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멀어지기 전에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그때는 오만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네요. 머리에 붕대 감은 거 보이시나요? 근데 약간 신기한 게 리딩하면서 오만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리딩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후회를 하는 정도면 재회를 위해서 다가왔을 때 왜 그렇게 거짓말한 건지 얘기 정도는 들어줄 법도 하겠네요. 오만했다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재회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서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카드거든요. 재회 시점이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재회 시점부터 먼저 보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두 분의 재회 시점은요.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들의 재회 시점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4일 내에 길어도 한 달 이내에 재회를 하게 되실 것으로 나왔어요. 재회는 무조건 다시 과거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만이 재회는 아니에요. 상대방과 연락이 닿거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상대방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간접적인 재회도 포함이 돼요. 대부분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재회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만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오겠지만 지인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할 때마다 지인을 통해서 근황을 듣기도 했고 어떻게든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어떤 방법이라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본인의 마음을 지인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락할 방도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4일 이내에 연락이 오는 에너지는 굉장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헤어진 지 한 달 이내이신 분들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4일 이내 그리고 한 달 이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재회의 시점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냥 뭔가 웨이팅만 보더라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이게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이 있잖아요. 이 천사들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회를 위해서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이 맞는 시점인지 언제 다가가야 여러분이 받아줄지 이런 걸 계속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가오게 된다면 갑자기 충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이라면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 이제는 괜찮아 보인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쉽게 보진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거짓말이 불어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지만 그 전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쉽지 않았어요. 쉽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이 변질된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가올 때라도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상대방이 다가오면 조금 소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재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거짓말은 한 거니까 너무 빠르게 받아주시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인지 신중하게 살펴보신 뒤에 결정을 하셨으면 해요. 앞에서 어떤 케이스를 들면서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뭘 후회하면서 다시 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연락을 해오게 된다면 송사와 관련된 걸로 연락을 해오게 될 거예요. 도망가다 잡혔다, 여러분이 어떤 송사를 걸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듣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불리하니까 여러분과 협의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짱구를 굴려서 다가오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연애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라도 여러분에게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거짓말을 한 관계, 그런 관계가 포인트인 분들이니까요.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과 단절된 상대방과 여러분에게 아직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재회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그 시점까지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최근 재회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됐든 상대방과 재회를 원하고 계시거나 혹시나 재회를 하게 될지 궁금하신 상황이라면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 멀어지게 된 건지 그 원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시간이 새벽 3시 33분이거든요. 이런 엔젤 넘버가 있는 시간대에 하는 리딩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강한 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회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시는지 여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재회를 원하신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재회가 이루어지셨으면 하네요. 그런 에너지가 좀 강하시긴 하거든요.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두 분은 가치관으로 인해서 단절이 된 분들이네요. 딱 봐도 정의 카드가 나오고 어떤 이제 내 목표 같은 그런 완즈 6번 카드가 나오죠. 완즈 6번 카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좀 신경 쓰는 카드이기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고 싶다, 각광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들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오히려 매력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다른 모습들이 결국에는 갈등으로 이어졌던 거죠. 한쪽은 안정적인 미래를 빠르게 만들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더 즐기고 뭔가 다른 걸 더 경험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한쪽은 현실적인 결과와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던 분이고요. 다른 한쪽은 성장이나 가능성 쪽을 더 중요하게 봤을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서로 간에 불만이 쌓였던 게 보여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슬슬 결혼이나 동거 같은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당장 그런 무거운 미래를 약속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 당장 뭔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이 좋았던 건데 상대방은 더 크고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맞춰가기보다는 설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계셨던 건 아니네요. 상대방과 함께할 미래를 열심히 상상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어요.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신 모습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네요. 압박으로 느꼈던 게 있어요. 자꾸 어딘가에 묶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걸로 느껴졌거나 자신의 방식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상대방이 자기 시간, 자기 방식, 자기 관계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보여져요. 내 거에 손대지 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세다거나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딱 정해진 구조대로 가고 싶어서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자고 이야기를 하거나 기준을 이야기를 할수록 자신이 정해둔 것과 다르다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상대방이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함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의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그 당시에는 맞추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기준을 낮추라고 하거나 방향을 바꾸자고 하거나 나중에 얘기하자고 넘겨버리거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지금 3번이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자괴감 들고 작아 보이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런 이유에 대한 말은 못하고 고집을 부린 거죠. 두리둥실하게 말하면서 회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이유 없이 고집만 부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억에는 다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상대방이 너무 안 좋게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불쌍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건 좀 불쌍하긴 해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억지로 좀 맞추려다 보니까 그래서 말투가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계획에 대한 주제가 나오기만 하면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봤을 때는 생각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딱히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 당시에 혼자 감당해야만 했던 게 있어 보여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혼자 안고 가는 와중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까지 맞추기에는 본인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버겁고 어려웠대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실제로는 맞춰가기가 어려웠거나 두려웠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선택을 한 게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해야 됐고 맞춰줘야 됐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이 단절되게 된 원인은 가치관 차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가치관 차이가 맞기는 해도 그게 현실적인 격차가 있었던 분들도 계셨고요.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두 분 다 어렴풋이 이 관계는 계속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같은 업계에 계시거나 한다면 그냥 사회적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거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면 같은 업계니까 언젠가 마주치게 되겠지, 이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절이 됐을 때 충격이 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올게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좋게 끝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슬프기는 해요. 끝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의 감정이 정말 저는 그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애를 썼던 모습들이 보여져서 끝은 그리 좋지 못했을 수 있지만 서로가 노력하는 시간들은 있었던 분들이네요. 그럼 그 당시에 상대방은 왜 그렇게까지 본인의 마음을 숨기면서까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속마음을 먼저 보고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너무 달랐어서 결국에는 서로 그런 걸 쌓아두고 있다가 한 번에 터지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어느 정도 말로 인한 상처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도 본인이 원한 미래가 있었네요. 이 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요.
성별에 관계없이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소유욕이든 야망이든 뭐라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여러분과 뭔가 함께 하더라도 원하는 타이밍이 있기도 했어요. 그게 뭐 막연하다기보다는요, 원하는 삶의 모습이 꽤 구체적이었어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힘에 부치는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놓으면 놓을 수 있는 상대방도 있었지만 놓을 수 없는 어떤 상황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온전히 감당을 해야 하는 부채나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했던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네요. 여러분에게 원했던 건 자기를 따라와 줬으면 했고 믿어줬으면 싶었고요. 존중해줬으면 했어요. 이 사람도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이 보는 방향과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두 분은 약간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좀 특이하게 보여지는 게 있네요. 여러분이 자신만의 시간이나 공간,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게 있어요. 뭔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시간이 존중되지 못해서 좀 답답하다고 느껴졌거나 무조건 여러분에게 결국에는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답답했다라고 느꼈던 게 있거든요. 상대방이 생각보다 고집이 좀 있고요. 자기만의 영역이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이고 싶고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을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상황을 온전히 맡겼으면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자꾸 방향을 맞추기를 원했으니까 너무 답답했대요. 사실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는데 그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말을 하면 말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인 건 기본이고요. 사실 이게 앞에서 리딩했던 상대방의 현실적인 상황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뭔지를 좀 볼까요? 이 사람이 추진력 있게 하지 못했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좀 불쌍하긴 하다. 불쌍하긴 해요.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대방의 상황이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버거웠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 함께 살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안정된 삶을 함께 만들어가거나 성공을 위해서 한번 인생 걸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능력이 됐으면 다 해주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그걸 솔직하게 말하면 됐을 것 같은데 말하는 순간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일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존심 지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말해버리면 그게 결국 이 사람한테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능력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게 버겁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가치관이라는 그런 간단한 이유 정도로 관계가 마무리되는 그런 일이 생겼겠지만 그 안에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나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3번 분들의 상대방이 모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도 힘들었다라는 게 있지만 그게 상대방이 신중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 있으니까요. 그런데 3번 분들의 상대방분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거 다 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걸 인정할 수는 없었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말다툼으로 이어져서 오해가 쌓인 상태로 관계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오해가 아닌 고집으로 마무리된 분들도 물론 있어요. 모두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상대방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 했다. 그때는 그랬다. 이렇게 이 마음 정도는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네요, 이 사람이. 그럼 상대방이 지금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카드를 계속 펼쳐볼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순간의 카드들에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확실히 좀 있었나 보네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기본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그 노력들이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기도 하대요. 이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냥 보기에 안정적으로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함께 했을 때 안정적이고 어떤 뒤끝이 없고 그리고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여러분에 대한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여러분은 뒤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카드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두 분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상대방이 나름 힘든 시간을 한번 겪은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상대방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SNS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주변에 연락하는 지인이 많이 없다면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힘든 시간을 겪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이전에도 가볍게 본 건 아니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신이 그렇게 했던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고 하나 인정을 하게 된 게 있대요. 내가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가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자신이 놓아버린 게 돼버려서 그게 지금은 많이 후회스럽대요. 이 사람은 제외하고 싶어 해요. 아까도 카드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완전 시종 카드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근황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다시 연락을 하고 싶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그때 자신이 왜 그랬는지 왜 그때 그렇게 회피했는지 왜 짜증 부렸는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행동했던 건지 솔직하게 얘기도 해보고 싶대요. 그게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웠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말도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또 완주 9번 카드 또 나오잖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행동하고 상황 설명도 모두 하지 않고 그냥 당장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기다려주기를 바랬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이 사람 여러분 꽤 많이 염탐해요. 그리고 재회도 하고 싶어 해요. 이미 월드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가가는 게 서로에게 정말 좋을까라는 그런 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자신의 입장도 고민을 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의 입장도 걱정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난처할까봐 그런 거예요. 이전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나 선택에 대한 게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됐기도 했고 관계를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관계를 가볍게 시작하지는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가볍게 봤는데 그게 이제 무게감이 있다라는 걸 본인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다시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기보다는 솔직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요. 좀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겪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름 좀 성숙해 보이는 마음이 있죠.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함께 할 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더 알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곁에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자신이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기댈 곳이 없나 봐요.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깊게 볼게요. 과연 이 자존심 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못 잊네요.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지우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잊어보려고도 했고 좋았던 감정을 애써 좋지 않았던 그런 감정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상대방이 완지 시종 카드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에 대한 근황은 계속 궁금해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었대요. 이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런 상처거든요. 소드 3번 카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상처예요. 그런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었대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을 잊을 수는 없었던 거죠. 끝내고 싶기도 했고, 자신이 혹시라도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대요. 일부러 생각하기 싫으니까 괜시리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 일도 도맡아서 해보고, 아무리 해도 바쁘지 않으면 다른 것까지 더 해보려고 했대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잊혀지지가 않았대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 또 나오네요. 완지 9번 카드. 이 사람은 나왔던 카드들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여러분이 그래도 기억에 굉장히 남을 만한 관계셨던 것 같아요. 연인이든 사회적인 관계든 두 분은 좀 트윈 플레임 관계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네요. 그냥 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생각나고, 뭐 그냥 누워있는데 똑같은 기억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 이유 없이 생각나는 그런 타이밍이 생겨 보여요. 겉으로는 부정하는 게 있는데 마음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아직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반성을 좀 하는 게, 이 관계에서 상처를 입히고 무너지게 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뭐지? 이렇게 반성하고 착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 사람. 이 사람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옆에 누가 있더라도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때 문득 들었던 그런 생각이, 자신이 그때 여러분에게 했었던 말들,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했던 행동이나 방식,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대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대요.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건 여러분은 이미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대요. 여러분이 힘들다면 다가가기가 편했을 것 같은데 잘 지내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에 자신이 변수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배려하는 마음이 좀 많이 보여요. 자신의 일상은 매일이 같고 무료한데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땐 아무 일이 없어도 생기가 돌았고 따뜻했고 자연스러웠대요. 특별한 그런 날이 아니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일상이었대요. 지금의 일상은 여러분이 없을 뿐이고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때와 느껴지는 온도나 색감이 다르다고 해요. 컬러와 흑백 같은 느낌이려나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재회가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근황을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니까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듣고는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재회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의 재회 시점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7일, 길어도 6주 이내에 재회를 하게 되실 것으로 나왔어요. 재회는 무조건 다시 과거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만이 재회는 아니에요. 상대방과 연락이 닿거나 길에서 마주치거나 상대방이 만나고 싶어하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도 재회에 포함이 돼요. 상대방은 지금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카드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직접 움직일 것 같기는 하지만, 지인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소식이 궁금할 때마다 지인을 통해서 근황을 듣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본인의 마음을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를 볼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서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마음과 마음이 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예쁜 말로 포장하거나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느꼈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 다시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생각보다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보시기엔 왜 이러지 싶을 거예요. 오히려 뭐 바라는 게 있나 하면서 의심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상대방에게서 보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의심이 갈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원래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과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거고요.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는 감정에 움직이기보다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차마
하거나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잘 나눠보신 뒤에 결정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곁에는 상대방이 떠나간 뒤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이미 채워진 분들도 계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가왔을 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과 단절된 상대방과 여러분에게 아직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재회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그 시점까지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최근 재회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됐든 상대방과의 재회를 원하고 계시거나 혹시나 재회를 하게 될지 궁금하신 마음이 있다면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 멀어지게 된 건지 그 원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단절이 된 분들이 꽤 계시네요. 두 분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단절된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서로에게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진심이기도 했는데 서로 타이밍이 너무 어긋났던 게 보여져요. 펜타클 5번 카드는 신뢰를 잃었다는 게 되거든요. 그만큼 진심이었던 거죠. 마음으로는. 그쵸? 이렇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진심이기도 했는데 서로 타이밍이 너무 어긋났던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이 감정 소모가 좀 더 컸던 관계였던 거예요. 한쪽이 이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한쪽이 온전히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감당을 했었던 분인 거죠. 한쪽이 감정적으로 꽤나 많이 참았던 모습도 있는 거예요. 두 분은 장거리 연애를 했다거나 아니면 친했는데 두 분 중 한 분이 유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거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게 된 거죠. 관계적인 거리도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사회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고 싶었다. 그런 미래를 꿈꿔왔던 관계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안정적인 걸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서로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물리적인 거리나 한쪽이 더 원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서로 좀 어긋났던 거예요. 두 분이 그려오던 미래가 있었거나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질 거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의 상황도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직접 만나서 감정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의심을 하게 되거나 불안해지는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점차 몸도 마음도 다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한쪽은 새로운 환경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다른 한쪽은 떠나보낸 자리에서 일상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흐지부지해지다가 멀어진 그런 관계가 많아 보여요. 이렇게 대화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 했는데 진심을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런 걸 하기조차도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꼭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더라도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감정 소모가 더 한쪽이 컸던 관계도 있어요. 바쁜 쪽은 연락이 늦어지고 만남이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유로운 쪽에서는 그게 서운함으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쪽이라도 이 관계에서 나 혼자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도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분은 서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해했던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 믿고 기다리면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상대방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 입장을 생각해주지는 않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바쁜 쪽이 아무래도 예외사항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나 언행도 했겠죠. 여러분이 바빴다면 나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고 예외사항들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왜 이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좀 명확하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기다리려고 했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렸던 거죠. 한쪽이 뜸해도 먼저 연락을 해보거나 보고 싶어도 참거나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의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챙기셨던 게 보여져요.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한데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는 게 그런 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맞춰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은 괜찮은 건지 스스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질 정도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관계는 소중하니까 상대방을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갈 길을 잘 가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됐거나 아니면 한쪽이 결국 먼저 마침표를 찍으신 걸로 보여지네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서로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함께 이해하고 견뎌냈으면 괜찮아지는 그런 시기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게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대나 유학이나 발령처럼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기간이나 상황이 기약 없는 쪽으로 간다면 너무 힘들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그럼 이 당시에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속마음을 먼저 보고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마음까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봐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계속 같이 함께 사랑하고 싶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비전을 같이 바라보고 싶었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어요. 굉장히 소유욕이 강하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상황을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었대요. 두 분이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해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는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느껴졌대요.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가 끝이 보였다고 하네요. 서로 사과하는 시점도 어긋나고 마음이 풀어지거나 맞춰가는 준비도 어긋나다 보니까 서로의 타이밍이 많이 맞지 않다고 느껴졌대요. 감정은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지쳐간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 당시에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배려하고 맞춰주고 기다려주는 동안에 자신이 여러분에게 받기만 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두 분의 상황이 상대방을 맞춰주거나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배려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미안한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화하기가 더 어려워졌대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받기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맙다가도 나중엔 그게 부담이 될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해줄수록 자기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여러분에게 당장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괜히 억한 심정이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많이 낮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위기가 올 때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던 그런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됐대요. 보면 굉장히 밝은 카드들이었는데 갈수록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서로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미지수가 되고 확신이 사라지면서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지도 못하고 여러분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버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을 상대방도 비슷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어중간함이 제일 힘들기도 했잖아요. 서로가 어중간한데 상대방은 너무 잘 지내 보이는 그것도 이상해 보였고요. 나만 노력하는 건가? 나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상대방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서로가 이렇게 원하는 바나 미래나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상황도 타이밍도 상대방 자신도 다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다 깔아줘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럼 이런 상대방이 지금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네요. 왠지 모르게 좀 예민한 게 보여져서 한번 속마음을 좀 더 봤더니 겉으로는 여러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상도 잘 보내고 있고 연락도 안 하고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쁘게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속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도 그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걸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연락은 하고 싶거든요. 자꾸 소드카드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연락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는 연락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거 쿨해 보이고 싶대요. 상대방이 과거가 쿨하지 못했는데 왜 지금 쿨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쿨해 보이고 싶었대요. 그리고 막상 자기가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대요. 여러분이 반겨준다면 다행이지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연락은 너무 하고 싶은데 움직이질 못하겠다고 해요. 두 분이 서로 차단이 되어 있지 않거나 SNS 팔로우 상태거나 서로 지인분들과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잘 지내고 있는 척, 아무 생각 없는 척 하는 건 여러분한테만큼은 자신이 여러분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사회적인 관계였다면 그때 여러분과 그렇게 돼버린 걸 후회하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 여러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자기가 너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대요. 하여간 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그쵸?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분이랑 다시 하고 싶거든요. 두 분이 만약에 연인 관계였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싶은 거죠. 그 사람도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만나고 싶어하는 상대방이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라면 여러분과 다른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둘 다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딜을 걸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과거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얘기라도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다고 하네요. 당장이라도 이 사람은 연락하고 싶어 해요. 본인의 욕망을 좀 채우려는 그런 사람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의 속마음을 좀 더 깊게 볼게요.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네요. 그때는 상황이 안 됐으니까 본인이 받기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기다리게 만들게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젠 뭔가는 그래도 작은 거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좀 지쳐 보이는 게 있네요. 동시에 좀 지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감당해온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은 완전히 해결이 됐다거나 나아진 게 아니다 보니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실적인 환경이 아직 따라줄 수 있을지 걱정된대요. 겨우 다시 이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버티지 못하거나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다시 위기가 그때처럼 찾아오게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두 분에게 다시 해붓을 할 수 있는 다시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돼버릴 테니까 그런 1%의 가능성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까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에는 지금은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종종 그런 상상도 해요. 이렇게 마주하면서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들,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의 안부도 묻고 싶고 서로가 버텨왔던 그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자신들이 해온 상상들이 이제는 막연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점점 마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지금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뿐이지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정리되면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에게 연락할 거예요.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보기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다가가면 어차피 나아진 게 없으니까 입국컷 당할까봐 그래서 걱정된대요. 그때 두 분이 멀어지게 된 타이밍 문제도 지금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을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문제라기보단 여전히 장거리여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전히 바쁘거나 누군가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씩은 그래도 나아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군대라면 제대할 때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요. 유학이라면 학업이 끝나갈 때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너무 바빴다면 그 당시 바빴던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성과가 보일 때쯤에 그때 연락을 해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분은 좀 아련한 게 있어요.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아련하다. 왜냐하면 서로가 노력한 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통 멀어지면 대차게 싸우거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두 분은 물론 이런 과정을 겪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주변이나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재회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의 재회 시점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8일 이내에, 길어도 9주 이내에 재회를 하게 되실 것으로 나왔어요. 재회는 무조건 다시 과거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만이 재회는 아니에요. 상대방과 연락이 닿거나 길에서 마주치거나 상대방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도 재회에 포함이 돼요. 직접 움직이는 상대방도 있겠지만 지인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할 때마다 지인을 통해서 근황을 듣기도 했고 거절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본인의 마음을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가 상대방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재회를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이 있을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로라도 곁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아직 나아지려면 상대방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용기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여러분을 더 이상 끌게 되면 놓치게 될까봐 재회를 위해서 다가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구컷 당할까봐 직접 연락하거나 다가가는 건 걱정되니까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조언을 구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연락하면 좋을지, 지금 다가가도 괜찮을지, 여러분이 받아줄 것 같은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지인이 여러분에게 상대방의 소식을 전하거나 지인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주변 지인에게서 상대방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거나 혹시나 다시 만나서 얘기라도 해볼 생각이 있는지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게 재회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시그널을 잘 캐치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근황을 듣고 상대방이 직접 재회를 위해서 연락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는 감정에 움직이기보다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할 준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보신 뒤에 재회에 대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래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단절됐던 관계인 만큼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변한 게 없다면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